올해 2022년은 뛰는 금리 후에 나는 물가에 있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요즘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왜 금리까지 올리냐, 그래서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건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오르게 되고 예금금리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주택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금이 늘게 됐죠. 그러므로 그동안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돈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다시 오르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을 낮아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다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는 보통 0.2%씩 올라가요. 이번에 빅스텝 50pp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25씩 올라가니까 3배를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자이언트 스텝 75pp라고 합니다. 이래서 별칭을 붙여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가 상승에 과도했을 때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 돈의 가치를 급격하게 올려 물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강한 거죠. 그런데 더 강하게 밀고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전격적으로 100pp 인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프라이징 마켓, 시장을 놀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나섭니다. 굉장하죠?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 믿을 수 없는 넘버인데, 그래서 100pp까지 공격적으로 올린 금리를 울트라 스텝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빅스텝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사상 빅스텝이 온 건 처음이죠. 시작은 캐나다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얼마 전까지 기준금리가 0.5%였다가 3%까지 온 미국에서도 곧 울트라 스텝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러다 보면 미국 경제도 둔화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한다고 나섭니다. 전 세계는 미국의 경제 식민지,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 너무 크레이지 스텝으로 갈까봐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믿을 건 금리 인상뿐인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뛰는 금리 이야기에서 나는 물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현재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물가 상승, 미국 9자를 넘었습니다. 캐나다 8.1, 미국 9.1, 한국 6%.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물가 인상 얘기를 한번 해서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미국인데,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예전에 아르헨티나 연간 대비해서 60% 올라서 난리였죠. 세계 제1의 대국인 미국이 9자를 찍고 캐나다 역시 8자를 찍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80년대 유가 쇼크 이후 최고 대폭 상승입니다. 설마 유가 쇼크 때처럼 가진 않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여파로 북미 쪽 가정들은 한 달에 500불에서 600불 정도를 더 써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즘 어느 모임이든 가면 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곳 밴쿠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팀들, 4채, 7채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금리 인상, 고정금리로 안 해놓고, 그때는 변동금리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걱정하고
예, 렌트 주신 분들이 또 이게 렌트비를 안 내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받은 돈으로 지금 모기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사시는 분들이 정말 들으면 허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식료품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오히려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토론토 스타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요 식료품 체인점들은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익을 보고 있답니다. 화가 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옆집에서 올리니까 나도 올리고 덩달아 여기저기 올려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유와 원자재 급등으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황이 정말 여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여기저기 고군분투한데 정말 이 발표를 들었을 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러다 보면 높은 물가와 금리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 테고 경제의 한 축인 내수가 타격을 받게 되는 현상도 예측해 봅니다.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미룬다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고용 그리고 새로운 창출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지겠고 금융권과 정부가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될 건 눈에 선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갈 우려도 있다는 걸 아시고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 위에 계신 분들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가에서부터 실업률, 환율, 통화율, 수출, 수입, 국가 경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과 하락을 신중했으면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제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강력한 통화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